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코틸 터키 항공우주산업 CEO는 TFX를 구성하는 최초의 부품이 만들어졌다고 SNS상에서 밝히고 있어 터키의 5세대 전투기는 제작에 첫 발을 내디딘 셈입니다. 우선 터키 언론들은 터키의 5세대 전투기 TFX는 터키의 방위산업체가 가진 기술과 경험을 활용해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으며, 이 비행기의 기체 설계와 각종 부품 및 소프트웨어의 통합은 터키 항공우주산업이 담당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TFX에 탑재되는 A사 레이더는 터키의 방위산업 기업인 아셀산이 담당하며, 미션 컴퓨터는 터키의 연구기관이 개발하고, TFX를 움직이는 액튜에이터는 다수의 터키 기업과 우크라이나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했으며, 조종석을 가리는 캐노피와 강착장치 등 주요 컴포넌트에 대해서도 현지 생산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터키는 2022년 말까지 TFX를 구성하는 약 2만 점의 부품 가공을 마치고 프로토타입을 제조한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이를 2023년 3월 18일에 공개해 탑재 엔진 테스트 및 지상시험을 개시한다고 타이는 밝혔고, 이를 위한 첫 단계로 TFX의 프로토타입 제조를 위한 부품 가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코틸 타이 CEO는 지난 11월 4일에 TFX를 구성하는 첫 부품이 만들어졌다라고 SNS상에서 밝힌 바 있어, 아직 TFX 프로토타입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여러 과제가 남아있지만 일단 터키의 5세대 전투기가 첫 발을 내디딘 것으로 보입니다. 타이의 개발 책임자에 따르면 TFX의 기체 비용은 1억 달러이며 TFX를 월 2기 제조해 연간 24억 달러의 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투기 개발 경험이 있는 나라들의 입장에서 보면 터키의 TFX 개발 계획은 매우 위태로운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특히 양산기에 탑재되는 엔진은 물밑에서 엔진 조달에 관한 다양한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터키가 확실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TFX가 정말로 완성될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터키의 타이는 초음속 경공기업 겸 훈련기인 휴르젯의 개발 경험과 각종 무인기 개발을 통한 경험, 그리고 F-16 라이센스 생산 및 업그레이드를 통해 얻은 경험과 F-35 부품 제조를 통해 획득한 가공 기술이 TFX 개발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6세대 전투기 템페스트 개발을 주도하는 BAE 시스템스가 TFX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미국과 틈이 벌어진 터키는 영국과 안보 및 방위 산업을 중심으로 양자 관계를 급속히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터키를 방문한 영국 공군 참모총장 마이크 위그스턴 대장은 BAE의 TFX 개발 협력은 양국 관계의 힘을 상징한다고 말했고, 이는 영국 공군의 타이푼과 터키 공군의 F-16CD의 첫 공동훈련이 실시된 직후에 나온 발언입니다. 또한 터키는 아나돌루 경항모에 F-35B를 탑재해 경항모를 운영한다라는 구상이 무산됨에 따라 자국산 항공모함 계획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터키의 항공모함 계획은 터키의 민간 기업이 스크랩으로 낙찰받은 브라질 해군의 항공모함인 상파울을 조사해 터키의 항공모함 건조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소문과 영국이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의 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터키에 판매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소문이 퍼진 직후 영국은 아칼 터키 국방장관을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의 입원함인 프린스 오브 웨일스로 초대해 벤 얼레스 영국 국방장관이 직접 함내를 안내한 적도 있습니다. 게다가 현대중공업은 퀸 엘리자베스 항모를 제작한 영국의 밥곡사와 함께 국내 최초 한국형 경항공모함 개발 프로젝트를 완성한다고 하니 영국이 터키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을 팔았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특히 유럽의 방위산업은 개발한 기술과 노하우를 소중하게 담아두지 않고 팔 것은 모두 팔아치우고 그 자금을 바탕으로 다음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영국도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 개발에 투자한 연구개발비를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해 밥콕을 한국과 터키에 접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터키의 방위산업에서 경제적으로 얻을 것이 많은 영국은 터키의 안보와 방위산업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BAE 시스템을 통한 영국과 터키의 TFX에 대한 개발 협력은 예상보다 더 강력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영국의 강력한 지원으로 TFX가 완성된다면 터키는 말레이시아 등의 동남아와 파키스탄을 수출 대상지로 꼽고 있어 터키의 TFX는 동남아 시장에서 한국의 KF-21과 경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TFX 개발에 대한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도 터키 자신이기 때문에 터키는 개발 위험을 무릅쓰고 TFX 개발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터키에 관한 소식을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터키가 유럽의 견원지간사이인 프랑스와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지난 11월 1일에 영국의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에서 열린 G20회의에 참석했던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터키와 프랑스, 이탈리아 등 3개국이 방공 시스템인 SAMPT의 공동 생산과 개발에 대해 긍정적인 발걸음을 내딛었다라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터키와 프랑스는 같은 나토 회원국이지만 시리아와 리비아에서 이해가 엇갈려 대립했으며, 지난해 6월에는 리비아로 불법무기 수송과 관련해 터키 해군이 프랑스 해군의 함정에 대한미사일 레이더를 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나토의 주요한 문제가 되었지만 나토는 구체적인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터키의 무죄로 매듭지어졌고,
터키와 그리스 사이의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 동지 중해 문제에서도 프랑스는 그리스를 지원하고 있어 양국 관계는 앙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프랑스는 유럽에서도 이슬람교도들이 많이 거주하는 나라로 기독교를 믿는 국민과의 가치관이 어긋나기 때문에 많은 충돌을 낳고 있는 것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내 이슬람교도를 프랑스 사회에 통합하지 않는 한 이슬람 분리주의자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면서도 프랑스 내 이슬람교 예배소나 종교학교를 폐쇄하고 과격한 사상을 가진 설교자의 활동을 금지하는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 법안이 이슬람교도를 공격하는 반민주주의적인 도구라고 비판하기 시작했고, 프랑스 내 이슬람교도 중에는 터키를 지지하는 이들이 상당수였습니다. 때문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으로서는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런 마크롱 대통령에게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해 9월에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공동으로 개발한 SAMPT 방공 시스템에 대한 공동 생산 및 판매를 요청한 것입니다.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SAMPT 방공 시스템에 대한 공동 생산 이사를 직접 전화로 타진했으나 마크롱 대통령은 SAMPT 도입을 검토하기 전에 터키가 시리아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목적을 밝히라고 답변에 결렬되는 듯했으나 이 대화는 올해 3월까지 지속되어 급기야 G20 회의에서 프랑스와 이탈리아 및 터키 3개국은 SAMPT 기반의 새로운 방공 체계를 공동으로 개발 및 생산하는 기본 합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참고로 SAMPT 방공 시스템은 탄도미사일과 스텔스기, UAV와 크루즈 미사일 위협에 맞설 수 있다라고 MBDA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터키는 방공 시스템의 국산화를 이미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히사르로 불리는 터키산 방공 시스템의 대부분을 실용화했습니다. 15km까지의 공역을 커버하는 근거리 방공 시스템 히사르 A와 25km까지의 공역을 커버하는 중거리 히사르 B까지 실전 배치했으며 여기에 100km 이상까지의 공역을 커버하는 장거리 방공 시스템 히사르 U의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히사르 U는 탄도미사일의 종말 요격과 항공기 요격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의 패트리엇 시스템과 러시아의 S-400에 상당하는 고도의 방공 시스템이라고 터키는 주장하고 있으며, 히사르 U 실용화에 성공한다면 육상 운용뿐 아니라 터키산 VLS를 탑재하는 이스탄불급 프리기탄과 건조 계획이 진행되는 TF-2000급 구축함에 탑재해 함대공 미사일로도 운용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터키는 방공 시스템 국산화를 위해 미국이 제안해온 패트리엇 구매의 공동 생산 및 기술 이전을 요구한 것이며, 이를 미국이 거부하자 제한적인 공동 생산 및 기술 이전에 응한 러시아로부터 S-400을 도입했으나 히사르 U 개발에 부족한 기술 획득 및 개발 기간 단축을 위해 SAMPT 기반의 방공 시스템의 공동 개발을 타진한 것입니다. 물론 터키로서는 냉랭해진 프랑스와의 관계 복원이라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마크롱 대통령이 3개국 간 공동 프로그램에 OK 사인을 낼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현재 터키와 프랑스의 관계는 겉으로는 좋지 않아 보이지만 외교와 안보 문제에 있어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대립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SAMPT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싱가포르와 모로코 4개국 외에 채용 사례가 없고, 기대했던 스위스에 대한 판매는 미국의 패트리엇과 F-35A 조합에 패배했기 때문에 SAMPT 제조에 관련된 고용이나 향후 업그레이드 등을 생각하면 터키를 포함한 개발 체제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더욱이 SAMPT 프로그램에 유입되는 터키의 자금이 연구개발에 재투자됨으로써 개발국의 부담이 경감되면서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므로 무턱대고 거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터키가 SAMPT 프로그램에 참가한다면 터키에게 기술을 어디까지 이전할 것인가입니다. SAMPT의 모든 기술에 터키가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반대로 터키가 원하는 기술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면 이야기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프랑스와 이탈리아, 터키 3개국이 용인할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을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안이하게 기술을 이전하면 터키가 새로운 경쟁 상대로 부상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손해가 아니냐는 견해도 일리가 있지만, 기술을 필요 이상으로 숨겨도 머지않은 미래의 현재의 기술은 낡은 기술이 되고, 또한 현재의 무기 시장은 옛날과 달리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구매자의 입지가 매우 강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들이 기술 이전을 거부해도 다른 경쟁자가 조건을 맞춘다면 관련 기술은 점점 확산되어 가기 때문에 관건은 연구개발의 속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즉,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도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 판매하여 연구 개발비를 회수하고, 이를 재투자하는 사이클이 빠를수록 시장에서의 경쟁력이나 우위성이 유지되기 쉽고, 이 균형이 깨지면 경쟁력과 우위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지갑에서 자금을 끌어올 필요가 있으며, 이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구개발의 기반이 되는 방산업계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빠져나올 수 없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국은 이러한 악순환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해외 시장에 무기를 팔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다른 나라들 및 기업과 수평 분업함으로써 위험 분산과 판로 강화에 힘쓰는 것입니다. 또한 터키 시장에 대한 진출은 프랑스 방위산업계에겐 오랜 목표이며, 카타르 공군이 보유한 나팔을 터키에 배치하려는 계획도 프랑스가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터키 시장 진출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SAMPT 프로그램에 대한 3개국 간 공동 개발 및 생산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터키는 자국의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해 자신들과 앙숙 관계인 프랑스에게도 손을 내밀고 있어 자국의 방위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터키의 열망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